어떤 걸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결정을 한 게 뭐냐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 보유 종목, AS 하는 방법을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종목 AS 하는 방법. 우리는 매수의 관점을 생각을 할 때 어떤 관점을 생각을 하냐면,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을 우리는 매수를 하잖아요. 이게 정석인 거죠. 매도의 관점은 반대로겠죠. 거래량이 동반된 음봉이겠죠. 음봉. 이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뭐 두 가지는 아니고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다라는 기준을 잡아야겠죠. 동반, 거래량 동반. 첫 번째가 뭐냐면 시장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시장과 비교. 두 번째, 전일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이동평균선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체 AS 방법, 자체 종목 AS 방법, 이게 낫겠죠? 잠시만요. 정리를 해드리면서 할게요. 매수는 거래가 동반된 양봉, 매도는 거래량이 동반된 음봉.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건 거래량이 동반되었다는 기준은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 기준은 크게 첫 번째, 시장과 비교하는 방법이 있죠. 두 번째, 전일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거래량 이동 평균선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과 비교를 하는 방법은 20일, 60일, 120일, 240일 등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시장과 비교하는 방법이랑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기준이 있습니다. 거래량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10시 기준입니다. 10시 기준. 이 두 개를 말씀을 해 드릴게요. 시장과 비교하는 방법은요. 보유 종목이 코스피 종목인지 코스닥 종목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이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구분 못하면 이거 답안 나오죠. 자, 일단은 지금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코스피 시장이 거래량이 28%가 동반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36%가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현 기준으로 볼게요. 현 기준 코스피 거래량 전일 대비 거래량이에요. 정확하게는
28%고요. 코스닥 전일 대비 35%였나요? 36%였습니다. 대충 이렇게 잡을게요. 거래량은 36%죠. 자, 오늘 양봉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양봉이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양봉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이 몇 개가 되겠죠? 첫 번째는 25%보다 28%보다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나올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28%보다 거래량이 적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죠. 두 번째, 이렇게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음봉이 나오게 되면 28%보다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있을 수 있고요. 28%보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있을 겁니다. 양봉이면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을까요? 보유하면 되겠죠. 홀딩. 양봉인데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반면에 음봉입니다. 음봉인데 거래량이 적다라고 하는 건 이전의 거래량이 빵 한번 터지면서 음봉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양봉이. 이런 종목은 버티는 게 맞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이때죠. 거래가 쏟아지면서 음봉이 나올 경우 이때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때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 기준이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언제 할 수 있냐? 코스피 거래량과 코스닥 거래량이 확인만 되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점심시간에 시간이 좀 남았어. 그러면 이 종목을 들고 가야 되나 버텨야 되나 결정을 해야겠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단 조건들도 있겠죠. 조건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기준인 거고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 혹은 음봉이라고 하더라도 저항 혹은 지지 부근에선 버텨야 할 때가 있고요. 버텨야 할 때가 있고 매도를 해야 할 때도 있다. 이게 변수가 되는 거죠. 이게 변수. 예시 하나 들어드릴까요? 예시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을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 동반된 종목인데 여기가 저항이었단 얘기죠.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이라고 하더라도 매도해야 될 때는 이런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빵 동반되고 거래 없는 조정이었는데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이라고 하더라도 매도를 해야 될 때는 이런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이 동반된 음봉일 경우 이거는 사실은 매도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버텨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볼까요? 종목이 그런 종목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없을 수 있겠는데 이런 때였던 거죠. 이런 때.
이전에 지지 부근이 이렇게 있었죠. 그럴 경우는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버텨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때는 버티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냐에 따라서 결정이 다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기준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반적인 기준. 아침 10시 기준으로 전체 25%, 오후 2시 기준으로 75%입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양봉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음봉이 있습니다. 오후 기준으로 볼게요. 오후 기준. 75% 이상 거래가 동반되면 이거는 당연히 홀딩이겠죠. 75%보다 거래량이 없으면 이것도 당연히 홀딩이겠죠. 75%보다 거래량이 늘어난 음봉은 당연히 이거는 매도겠죠. 그리고 75%보다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도 당연히 홀딩입니다. 이 기준인 거예요. 여기에서 몇 가지 응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몇 가지 응용이 들어가요. 그런 응용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짧게 보유 종목 자체 AS 하는 방법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